블루 그린 뭔지 알아요? 몰라요. 파랑, 초록.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그레이,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레이가 부생수소야. 철을 만들거나 천연가스 계집할 때 그냥 나오는 게 그레이 수소고, 이거를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나오는 수소는 그린. 그린이고, 블루는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만드는 아, 게 그린입니다. 물. 블루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와서 연료전지가 3.4테라와트예요. 석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죠. 1.8테라와트. 태양광은 5.1테라와트. 풍력은 3.1테라와트. 수력은 3.8테라와트. 바이오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폐기물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에 봤던 이거를 어떻게 칼바를 할 거냐고. 단기간에 화력발전소 다 없앴을 경우에 185테라와트를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고,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월 1일 보도 자료를 갖고 왔고요. 수소경제 선도국가를 위한 컨트롤 타워 가동. 정세균 국무총리 출범 입장하여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의 퍼스트 무버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 대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에 앞장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퍼스트 무버. 퍼스트 무버가 되면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수소경제위원회가 이제서야 1차니까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 첫 번째, 40년까지 1000개의 수소 전문기업 육성과 그린 수소 조기 활용 추진. 두 번째, 30년까지 수소차 85만 대, 수소충전소 660기 확충. 세 번째, 상기 신도시 중 두 곳 내외를 수소 도시로 추가 조성. 네 번째, 수소 산업 징은 유통 안전 전담기관 지정으로 세계적 수소 경제를 지원한 전 세계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충전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85만 대에 비해 660기는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수소 충전소 660개면은 굉장히 많아 보이고, 9년 동안 85만 대밖에 못 판다? 연간 10만 대도 못 판다는 얘기인데, 수소차는 너무 작고 충전소는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수소 충전소가 수익이 안 나왔고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네요. 유지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전소 유지 안 되면 보조해줘야지. 세금으로 아니, 때려가. 돈 날리고 내 돈, 내 세금. 30년까지 돈으로 다 밀어붙이자고. 부친삼의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안건별 주요 내용 1호 안건에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부에서 얘기한 겁니다. 기업 생산, 운송, 활용 등 분야별로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수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소 소부장, R&D 및 혁신 조달 등을 통해 수소 전문 기업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를 육성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요 창출형 기술 혁신형 스마트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창업과 타산업 기업의 업종 전환 및 다각화 지원 및 340억 규모의 수소경제 펀드 등을 통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30년까지 500개, 40년까지 1000개를 육성을 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수소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펀드는 갚아야 하는 돈일까요? 안 갚아도 되는 돈일까요? 안 갚아도 되지 않아요? 망하면 안 갚아도 되고 펀드, 흥하면 갚아야 되는 돈이고, 그러지 않나요? 갚는 게 아니라 지분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면 지분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응. 응. 안 갚아도 되는 돈이고, 흥하면 지분을 걔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줘야 돼요. 흥한 게 좋죠. 그래도 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정부, 지자체, 지역 혁신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4대 권역, 경남, 호남, 중부, 강원별 중규모 수소 생산기지 설치 및 소규모 생산기지를 2025년까지 40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기업 연구기관의 혁신, 그리고 규제 특구,
수소 신기술 신사업 실증, 그리고 수소 도시, 생활형 수소 인프라 보급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 생태계를 창출하고 지자체별 수소 경제 의지 및 역량의 정기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의 정부 사업 지원 확대 등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수소 생산이 앞으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수소 생산보다는 수소를 충전하고 수소의 유통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유통이 큰 문제, 네. 그러니까 생산보다는 유통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소 생산이라는 것은 석탄으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고 원유 개질하면서도 수소가 생산이 되고 이미 산업에서 수소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유통이라든가 수소차에 충전하는 부분 그런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지역별 안정적인 수소 공급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소 공급 같은 경우에는 쓰는 곳이 워낙 없어서 현재는 부생수소나 이런 것만 가지고도 크게 모자라진 않는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쵸.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수소 차도 생기고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고 하면 모자라다는 거죠, 턱없이.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 부생수소도 사용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거를 수소차로 다 돌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수소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소 경제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해외 해외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글로벌 수소 경제 선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예시로는 해외 생산된 재생에너지 활용 수전의 기반 대용량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운송 방식 최적화를 위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해외 프로젝트별로 중점 기술을 선별하고 선도국가, 글로벌 기업과 공동 R&D 및 식증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돈을 좀 받아서 국내 네. 수소 생태계를 좀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싶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엮이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이 너네 기술 경쟁력 확보해라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소 기술 로드맵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에서 얘기하는 수소 개발 로드맵은 다음 페이지 없으니까 이행 현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19년 10월에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이행 현황을 보자면은 수소차 등 수송 수단의 비약적 확대와 발맞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함. 기반 기술, 그러니까 안전 인증 충전소 등은 소관 부처가 2020년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소차 충전소, 수소버스 안전 인증, 수소 선박 안전 등 안전 인증 부분에 있어서는 규격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네.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인증 부분은 많이 필요한데 내가 보기에는 휘발유보다 더 안전하다고 보여지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소차 충전소는 새로 생기는 충전소가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산업에서 이미 수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탱크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이미 있어요. 있는데 내 집 옆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내 집 옆에 없으면 돼. 그러면 누가 뭐라 하나? 맞아요. 아무도 뭘 안 하죠. 내 집만 아니면 돼. 사대문 안에 LPG 충전소 없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참고로 최근 5년간 수소 분야 정부 R&D 투자 현황, 성과 및 한계, 16년에서 20년 누적 투자 4,150억 원을 투자를 했고 20년에 1,240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특징 과기 산업부의 투자 비중이 높고 수소 활용 분야, 수송 발전에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부처에 굉장히 많이 치중이 돼 있죠. 분야별로 보면 네. 활용, 수송 발전에 3분의 2가 있고 생산 저장 안전 등에서는 많지 않아요. 성과 및 한계. 개발 연구 단위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적 연구 성과를 창출했으나 활용 분야와 그 외 분야 간 기술 성숙도 차이가 크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실적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사업화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소차 이외에는 뭐가 있나요? 수소도시? 수소도시.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생산 부분에 있어서 연구 성과가 많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 활용. 수소 활용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및 실증에 부처 역량을 결집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내 수소 생산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과 해외 수소 공급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수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및 국내 기술의 운용 실적 확보를 위해 수소도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중장기 통합 실검증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에 대한 안정성에 의심이 많고 그것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픈되지 않으면 이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구축도 마찬가지로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고 호응을 해줘야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거지. 민원이 네. 계속 들어오면 인프라 구축 못해요. 부처에서 역량을 결집을 해도 못하는 거죠. 향후 계획. 범부처 예타 제출을 하고 범부처 수소 R&D 협의체 중심 수소 R&D 모니터링,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 주기적 현행화. 매번 할 때마다 5년씩 로드맵을 만든다는 얘기고, 이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재 안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없으면 가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진 성과. 수소차 부분에서는 2020년 5월 기준 7,331대를 보급했다고 합니다.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된 19년부터 미 1을 제치고 전 세계 연간 보급 대수가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수소차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둘이서 둘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도요타도 요새 안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 세계라고 해봤자 두 군데 만드는데 할 수밖에 없지. 미국에는 수소차 만드는 회사가 얼마 전에 사기로 접은 거고, 니콜라? 일본은 한다라고 하지만 그 몇 대 못 만들고 있는 거고, 둘이 제치면 끝 아니에요? 승용차 7,314대, 버스 17대. 버스 17대 어디 갔어? 이거 못 봤는데. 충전소. 2020년 6월 기준 40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19년 한 해 최다 충전소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세종, 대구, 강원의 충전소 신설로 제주를 제외한 전체 시도의 구축.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너무 나 어려워. 한 번도 저게. 못 봤어요. 그렇지. 맛집도 찾아가지 숨겨져 않으면 있어. 못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최다 충전소. 한국이 20개, 독일이 18개, 일본이 10개. 이렇게 독일도 세종, 대구. 18개나 지었네. 독일은 좀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 저렇게 지었지?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산업에서도 쓰기 때문에 충전소라고 해서 차만 충전하는 역할로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계. 한계는 차종 제한 부분에서는 시판적인 수소 승용차는 한 종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폭이 좁아 미래차의 잠재적 수요자는 전기차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충전소 구축 지연 부분에서는 부지 확보 곤란,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충전소 구축이 지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소차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환경성, 경제성 부족 부분에서는 수소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높은 수소 원가와 한정된 수소차 보급 대수로 충전소 운영 시 만성 적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민원도 많고 온실가스 발생, 높은 수소 원가, 한정된 수소차 보급 대수,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인프라를 어떻게 만드냐고. 생산을 한들 뭐하냐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라인이 없는데. 충전소 전용으로 만든다라는 그 부분도 진짜 창의적이지 못한 생각이지. LPG 충전소도 아니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한계는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계획.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 차종 확대, 재정 지원, 이용자의 편입 제고, 그리고 신속 안전한 충전소 구축, 신속한 구축 기반 마련, 안전관리 및 주민 신뢰 제고, 그리고 환경성, 경제성 제고, 촘촘한 충전소 확충, 블루, 그린 충전소 구축, 경제성 확보 지원. 블루 그린 뭔지 알아요? 몰라요. 파랑, 초록. 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 그레이, 블루,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환경 파괴적인 수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럼 블루, 그린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레이가 부생수소야. 철을 만들거나 천연가스 계집할 때 그냥 나오는 게 그레이 수소고,
이거를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나오는 수소는 그린이고 블루는 수전의 방식으로 수소를 만드는 게 그린입니다. 물. 블루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소도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전략 국토부에서 만들었는데요. 추진현황, 안산, 울산, 전주, 완주 등 세 곳을 수소 시범 도시로, 삼척을 R&D 특화 도시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합니다. 삼척이 R&D 특화 도시로 돼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확산 전략, 수소 시범 도시 고도화, 인프라 확대. 네, 국가 산단 및 캠퍼스 혁신파크, 행복주택 등의 수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 확충과 그린 수소 시축 사업 등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제도 기반 마련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한 수소도시 특별법 가칭이고요. 제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확산 전략으로는 새만금 그린산단을 그린수소 실증 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린산단 RE100을 조성하고 그린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이용 기술 실증 단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실증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새만금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충전을 해서 차가 운행한다든가 공장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알리백이 되는데 무조건 그린산단 알리백으로 가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앞으로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맞으면서 유럽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수소 확산 시스템 구축. 3기 신도시 5개 중 2곳 내외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및 SBRT를 수소버스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드론 부분에서는 드론 특화형 스마트 챌린지 사업을 2곳 내외 추진 및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으로 수소 드론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핸디캡이었는데 수소가 되면서 2시간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앞으로 드론 사업도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소를 원활히 공급이 된다고 하면 수소를 활용한 드론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수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20분 날아가야 된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분 날아가고 20분 다시 돌아오고 40분 빼면 1시간 20분 날기 위해서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교통 유형 다양화. 화물차 시범 운행 및 연료 보조금 도입 후 2023년부터 본격 보급하고 교통거점 내 대형 복합 충전소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던지 철도 차량 R&D를 완료하고 수소 트램 등을 실증한다고 합니다. 철도가 수소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도 전기인데? 그러니까 그냥 전기만 잘 공급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철로 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태양광판 쭉 깔면 안 되나? 태양광으로 움직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고속도로에는 태양광판을 깔려고 하는데 철로 위에는 태양광판을 안 갈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환경정책과의 7월 6일 날 보도자료를 갖고 왔는데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 오염물질 절반 감축. 2025년까지 허가 조건 이행 위에 총 4조 6천억 원 환경설비를 투자하고 2019년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연간 7.4만 톤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환경물질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대기오염물질들을 줄이기 위해 돈 많이 투자했다. 줄이라는 거예요. 통합환경허가로 해서. 자, 그러면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봅니다. 9.3의 5대 공공발전사 사업장별 주요 설비 투자 내용을 갖고 왔어요. 한국 동서발전에 6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6개 정도 되는 거죠. 오. 저감이 19년도에 19,156톤에서 25년도에 6,715톤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5%를 저감을 하겠다. 하지만 네. 6,000톤이 나오잖아요. 오염물질이. 그렇죠. 아무리 많이 줄여도 65% 줄여도 35%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줄일 수 있는 걸 이때까지 안 했어? 그러니까 돈 문제예요. 많이 들어서?
근데 사장님 어디서 사시죠? 묻고 싶네요. 사장님. 한국중부발전 5.5기가와트 정도 전력 생산 규모래요. 저감량이 19년 12,818톤에서 25년 6,521톤으로 50%를 줄이겠답니다. 한국서부발전 6.5기가와트 규모예요. 여기도 32%를 저감한다는 얘기고, 규모가 꽤 크네요. 네, 남부발전 여기 4기가와트급이고 여기서도 36%를 줄인다는 얘기예요.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4년에 걸쳐서 빨리 줄일 수 있는 거를 왜 여태까지는 안 했냐. 그리고 그쵸? 이게 다 석탄이죠. 오른쪽 그러니까 검정색이요? 예, 검정색 석탄을 밖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날라가요. 날아가겠죠. 가벼운 게 네. 날아가는 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게 마이크로 파티클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다 미세먼지의 주범이에요. 발전기 굴뚝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석탄들도 날아가서 인근의 아파트들이 빨래를 못 널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너머로 미세먼지를 마시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화력발전소는 빨리 접어야 된다. 근데 접어야 되는데 하동발전만 봐도 5기가와트잖아요. 네. 5기가와트급을 만들려고 그러면 풍력발전 한 기당 1메가와트라고 치면 5,000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000개를 어디다 설치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다가 5,000개 깔 수가 없어요. 이 면적에다가는. 그러면 더 큰 면적이 필요하죠. 땅이 없으니까 어디다 짓겠다? 해상에다 짓겠다라고 하는데 해상에 지면 어선들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요. 그물을 걸린다 어쩐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멀리 져야 되고 멀리 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동군단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날리는 거예요. 배가 이만한데 저탄장이 얼마나 커. 진짜 엄청 크다. 저는 이럴 줄 몰랐거든. 이렇게 뚫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보관시설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양이 안 돼. 이 배가 실어 와서 배하고 이 저탄장하고 빨대 같은 게 이렇게 있죠? 통해서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일로 옮겨야 되죠.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여기서. 이걸 더 가갖고 발전을 해야 되고 그럼 발전을 하면 또 여기서 연기 나오고 연금 발전 여기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쌓을 거다라는 그림이 깔끔해 보이죠? 삼천포 보면 이거는 사진이잖아. 얼마나 지저분해. 네. 저렇게 깔끔하게 다지지 않아. 그럼 이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이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있는 전력 시장의 연료 거래량을 봤어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우리가 연료를 얼마 쓰는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로 바꿔야 된다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연 단위로 사용한 양이에요. 테라와트. 아까는 메가와트를 봤죠? 메가와트에 1000배가 기가와트예요. 기가와트에 1000배가 테라와트예요. 원자력이 연간 152테라와트가 생산이 됐어요. 유연탄이 185테라와트가 생산이 됐고 LNG가 141테라와트가 생산이 됐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22.4테라와트가 생산이 됐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뒤에 나와서 다시 보겠지만 유연탄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장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몇 배를 증가를 시켜야 돼요. 이만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태양광판이랑 풍력발전기를 얼마를 설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원전 없애자. 없앨 수가 없어요. 유연탄만 해도 이만큼인데 원전까지 하면 이걸 어떻게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2001년도에 199테라와트였어요. 2020년도에 19년도에 비해서 줄었어. 코로나 때문에 줄은 것 같긴 한데 20년 사이에 2.5배만큼 사용량이 증가를 했다고. 그럼 앞으로 이거보다 더 증가할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 GDP가 올라갈 거니까. GDP가 올라가려면 전기를 써야 돼요. 최소 150% 이상은 증가를 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로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와서 연료전지가 3.4테라와트예요. 석탄가스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죠. 1.8테라와트. 태양광은 5.1테라와트. 풍력은 3.1테라와트.
수력은 3.8테라. 바이오 이산화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얘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 거고, 폐기물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앞에 봤던 이거를 어떻게 칼바를 할 거냐고. 단기간에 화력발전소 다 없앴을 경우에 185테라와트를 어떻게 생산을 할 거냐고. 신재생 에너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커버를 칠 수가 없죠. 그러면 연료비 단가를 봅시다. 킬로와트당 원이에요. 원자력 에너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1킬로와트당 6.1원이에요. 유연탄이 좀 증가를 했어요. 44원. 무연탄이 유연탄보다 비싸요. 66원. LPG가 이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70원. 유류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39원. 그러면 킬로와트당 얼마가 돼야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200원이 되면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100원 내외까지 내려왔어요. 유연탄이나 무연탄으로 생산하면 50원인데 100원이면 네. 2배잖아요. 네. 2배의 가격을 내고 전기를 쓰겠냐고. 안 쓰죠. 안 쓰지는 못하지. 쓰긴 쓰겠지. 안 쓰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친환경으로 갈 수 없는 환경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돈 쳐바르는 거야. 알리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펼쳐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나서 풍력발전기, 태양발전기를 설치해놓고 나서 후회해본들 소용없어요. 설치하기 전에 좀 더 고민을 해도 돼요.